어디에 특화된 사람이냐면 외국인을 시술해가지고 외국인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해외로 취업을 보내는 게 제 주 특기예요. 제가 배운 기술 자체가 2018년, 19년도 캐나다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호주와 캐나다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보내면은 고용을 해준 샵 몇 군데와 이제 협업 관계에 놓여져 있고요. 제가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데려가서 써준 샵들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어요. 외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술을 가르칠 때는 몰랐지만 막상 샵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근태가 안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손님 응대를 못해서 잘려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요.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려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취업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 수업을 제가 보완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그 오너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무 요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무,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숙소가 제공이 가능한지, 혹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 구하는 것 정도까지는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출퇴근을 할 때 차로 운전해서 출퇴근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차가 필요하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지, 원장님께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카풀로회가 데려가시는 건지, 최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배워서 가야 하는지, 샵마다 요구하는 기술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샵은 좀 못해도 뽑는 샵이 있고, 어떤 샵은 요 정도 중간 레벨 해도 안 뽑아주는 샵이 있어요. 샵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영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야 되는지, 상담이 가능해야 되는 건지, 그거 이상의 스몰 토크가 가능해야 되는 건지, 그 샵의 주요 타겟 고객이 동양인인지 아니면 뭐 서양 애들인지 이 내용에 맞춰가지고 학생들 교육이 들어가요. 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호주면 호주, 캐나다면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캘거리에 있는 샵을 가고 싶은 거예요. 캘거리에 있는 샵에서 요구를 하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연습실 사용하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연습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게끔 작업 공간을 대여를 해드리고요. 매달 월 말에 이론 시험이랑 실습 시험을 칠 거예요. 90점 이상인 분들은 추천서를 작성해드릴 거예요. 이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천서가 큰 의미가 없지만 외국은 추천서가 진짜 큰 역할을 하거든요. 수업 때 지각은 했나 안 했나, 준비물은 잘 챙겨왔나, 과제는 꼬박꼬박 해왔나, 수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무료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고용주분한테 다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클래식 3개월, 볼륨 3개월, 총 6개월짜리 코스이고요. 마지막 6개월 차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저희 직업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사실 없어도 돼요. 이력서도 엄청 간단해야 돼요.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모든 걸 몰빵을 해야 돼요. 저희 직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얘가 실제로 사람한테 많이 실수를 해봤나, 결과물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가, 이걸 가장 많이 보거든요. 저는 캐나다에서 일했을 때 이력서를 정말 어떻게 적었냐면 제 이름이랑 메일 주소, 사는 곳, 주소, 샵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살고 있는데 그 주소만 남겨놨고,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뭔지,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 볼 수 있는 그 주소만 딱 남겨놨거든요. 학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자격증 유무도 아무것도 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를 보고 면접 보다가 컨택이 올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엄청 중요해요. 이력서 없이 메모장에다가 인스타그램 주소만 적어놓고 가도 포트폴리오 잘 돼 있으면 연락 와요. 캐나다의 이력서에는 세 가지를 적으라고 사장이 요구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나이, 세 번째는 본인의 종교예요. 캐나다 정부에서 겉모습, 나이, 종교로 갖다가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이 사람 뽑아가지고 써봐라라는 취지에서 이걸 못 쓰게 하는데, 사실 저희 직군은 이걸 다 봐요. 왜냐면 저희는 사람을 얼굴로 마주보고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주는 외모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조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뽑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력서에 적지 않고 어디에다가 적냐면 포트폴리오에 다 적어요. 포트폴리오에 본인 얼굴 사진도 다 올리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영어가 가능한지 영상 자기소개서까지 만들어서 올려요.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이력서 역할을 다 대체해서 해주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추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호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호주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캐나다의 경우는 내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도 캐나다의 가능성은 빵이에요. 한국은 한국인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듯이 캐나다도 캐나다인들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얘가 이 문화권에서 적응이 가능한 N지 아닌지를 보고 얘를 뽑아줘요. 이제 막 캐나다에 온 사람이면 잘 안 뽑아줘요. 기술은 좋아도 캐나다 현지 사람들하고 적응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현지에서 일을 했고 남편이 캐네디언이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샵이 외국인 손님들이 많다, 캐네디언 손님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추천장을 적으면은 이게 캐나다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필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뭔가 생활을 하거나 지낸 적은 없지만 내 말을 믿고 일단 뽑아줘야겠다라고 하게 되거든요. 추천장이 있고 없고가 취업을 했을 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호주나 캐나다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저한테 수강 문의를 남길 수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게요. 각 회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델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몇 명이나 구해야 하는지, 시험은 어떤 형태로 치르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드릴게요.